아까 홍보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례회의에서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는 어제 주례회의에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일단 제가 브리핑해드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어제 이번 지난 주간에 이루어졌던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 또 의장의 의견들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그 브리핑 자료 보신 것처럼 어제 집행부로부터 3가지 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가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 동인 운영 업무 협약 보고, 이건 여성가족관 소관 사항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부터 아마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다는 그 속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달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었고요. 세 번째가 제5기 구리시 지역 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거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각각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나눠드린 이 브리핑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게 근데 참 그래요. 업무의 성격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책 사업처럼 바뀌니까 이제 그 전에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있다가 지난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이름으로 약간 운영 형태가 달라진 그런 이제 우리 아동들 보호하는 그런 기관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고, 현재 구리시에서는 1호에서 6호까지 6개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호에서 5호까지 5개는 민간 위탁해서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6호인 다함께 돌봄센터 동인이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인 초등학교 내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6호인 다함께 돌봄센터 동인을 이제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인 초등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공간을 빌어서 우리 시가 다함께 돌봄센터 6호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와 동인초등학교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한 내용이고요. 올해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간 동인초등학교 내에 6호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업무 협약서 안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건 기존에 하던 쭉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별다른 말이 없었고, 제가 의견을 했던 게 왜 명칭을 이렇게 짓느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기 우리 브리핑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가로 열고 6호 동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조례상에 있는 명칭 형태여서 첨부된 자료 보시면은 1호는 어떻게 되냐면 다함께 돌봄센터 가로 1호 갈매, 다함께 돌봄센터 2호 행복주택, 다함께 돌봄센터 3호 산마루, 이렇게 해서 이게 뒤쪽으로 가 있어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냐.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면 구리시 동인 다함께 돌봄센터, 구리시 산마루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하는 건 없느냐 한번 살펴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고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는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게 조례 어떤 부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은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건지, 해주신 것처럼 다함께 돌봄센터 명칭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쪽에서 할 때 시군구 다함께 돌봄센터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범주 내에서 하도록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건 역시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이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재작년인가요?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청소년 수련관 내에
현재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2023년 7월 1일 그러니까 올 하반기서부터는 일단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이제 상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의회 동의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2023년도 현재 예산에 이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민간 위탁 쪽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온 것처럼 2년 6개월간 위탁 기간에 한 4억 9천, 그러니까 한 5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금 직영을 해가지고 설치한 이후에 실적 보고를 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실적을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로 성문화센터를 이용했던 학교가 5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두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 성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원래의 그 목표 취지의 그 성문화센터를 설치한 취지에 맞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의장실에 당초 올리겠다고 왔을 때 제가 그 담당 부서에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문화센터 설치할 때 논란이 많았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건전한 어떤 성문화에 대한 교육을 위한 청소년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고 취지를 했는데 이제 일부 이게 어떤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다. 이제 그게 잘 봉합이 되어졌느냐 혹시라도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그 문제가 다시 또 이게 생기는 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성문화센터 운영에 당시에 반대했던 그런 단체의 분들도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우리 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때 이렇게 처음 제기됐던 문제들을 잘 수습하고 있어서 이건 뭐 민간 위탁해서 더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의원님들 커다란 얘기 없었고요. 이제 세 번째가 거기 복지정책과에서 제5기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5기 계획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 계획으로 잡혀 있고 그렇게 잡혀져 있는 중기 계획을 매년 연차 계획을 세워서 1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이걸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책자로 원래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책자로 연차 계획을 세웠던 거였고 이제 그중 그 요약 보고 중에 이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니까 어떤 사회복지 측면에서 2023년에 해야 될 예정돼 있던 계획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그래서 이 변화 내용을 듣다가 예를 들면 어제 대표적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예였어요. 그 갈매동 평생교육원이 원래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의거하면 2023년도에 준공되어져서 운영되어도록 장치적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어제 이 연차 계획을 보고받다 보니까 2023년에 이가 불가능해서 2024년으로 수년될 수밖에 없다. 즉 이거는 갈매동 공공체육시설 안에 평생교육원을 위치하도록 계획한 상태에서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반영을 해놨는데 현재 갈매 공공체육시설 준공이 조금 원래 계획보다 늦어져서 2023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요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계획에도 반영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의원님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왜 늦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어져 있고 이거는 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우는 그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과가 보고해야 돼서 다음 주례 회의 때 평생학습과로 하여금 이 갈매 공공체육시설 그 지금 설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갈매 평생교육원이 왜 늦어지는가에 대한 연유를 듣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설명되어진 안건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구리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달 안에 의회 보고가 끝나서 2월 달에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마침 시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 설명드린 현재 그 세형 주택조합과 관련된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그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완전한 활동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결과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집행부의 의회 의견을 권고안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1월 30일 월요일에 하루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이 권고안하고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그 연차별 계획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보고를 들어야 되니까 해서 원포인트로 1월 30일 날 저 임시회를 개회하는 걸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제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 세고 나서 하루짜리 임시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 설명과 관련된 이제 주요 브리핑 끝났고요. 그 의사팀장님 그거 제가 나눠 드렸나요 다? 받으셨죠? 그 지난 브리핑 시간에 그 소위 도시공사 400억 그 해먹고 난 그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와서 브리핑해 드렸었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가 당시에 제가 설명드릴 때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다음 주 주례 회의에 와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까지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의회에서 보낸 그 제가 공문까지 오늘 이제 기사 쓰실 때 필요하실까봐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1월 9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회사 해당 기사를 첨부해서 기사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시의회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1월 12일 날 그 1월 12일 날 수요일 날은 그 다음 화요일 날 주례 회의가 하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와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배부는 못 해드렸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온 공문이 있었는데 그 공문은 저희들에게 보낼 때 비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카피는 못 해드렸고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구리시의회 사무과에서 1월 9일자와 12일자로 그 보내주신 2개 공문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 구정에 의거해서 비공개 대상이어서 자료 제출 및 관련 보고가 어렵습니다라고 1월 12일자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사팀에다가 그 다음 보내드린 저희 1월 13일자 공문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일체 관련 법령에서 뭐 보고할 수 없다면 그건 하는 수 없다. 그런데 그 해당 기사 공정뉴스언론통신이었나요? 공정언론뉴스 거기에 있는 기사 내용 중에 저희가 적시해서 그 보내드린 공문처럼 대장동 기획팀이 구리도시공사에 잠입 부동산 대행업체를 설립해 400원을 챙겼으며 그 문장 그 기사 내용 두 번째 현재 감사 중으로 경찰에도 넘어간 상태 세 번째 감사원에서 감사 중으로 구리시가 구리경찰서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5명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그 기사 내용에 있는 세 개 그 사실관계를 해당 공무원이 와서 감사 담당관실에서 와서 그 최소한 자료를 줄 수 없으면 이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 사무과 의사팀하고 감사 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13일자로 바로 인사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감사 담당관이 교체됐고 새로 그 보직을 받은 감사 담당관은 지금 교육을 들어간 상태여서 그래서 그 지난 월요일 날 협의를 거쳐서 전임 감사 담당관하고 이 실지 업무를 담당했던 청렴도사 팀장이 의회에 와서 비공개로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그 해명 내용을 좀 하도록 그래서 어제 주례회의 시간에 전임 감사 담당관 현재 행복소통 담당관으로 옮기신 김한경 담당관하고 그 청렴도사 팀장인 이광석 팀장이 의회 주례회의장에 오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요약해서 말하면 핵심 내용은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설명 들은 바를 전해드리면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한 축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우리 구리시 자체 감사 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감사가 있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 뭐 한번 연장해가지고 12월 달에 지금 감사 종결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종결된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우리 구리시로 올 텐데 아직은 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다음 이제 구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한 감사와 우리 구리시 감사 담당관실이 한 감사는 별개의 감사인데 무슨 내용상 약간 얽혀 있으면 다른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감사 종료되고 감사원 결과 보고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시가 자체 진행하던 감사도 현재 완결짓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이다. 왜냐하면 감사원 결과가 오면 두 개를 링크시켜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처분할 부분은 처분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감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그 5명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구리 감사 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감사 중에 5명의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 고발했다. 그건 팩트다. 그리고 이쪽에서 진행한 내용에 위에 있는 400억 대장동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쪽 그 자체 감사 쪽하고는 상관지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질문을 할 때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면 이 지금 보도가 이렇게 보도되어져서 실제로 현재 구리시의 상황이 이렇지 않은데 보도가 되었으면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적시해서 뭐 정정 보도를 요구하든 사실관계 바로잡는 걸 요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대장동 기획팀이라고 했다. 자, 이건 사실관계라고 이제 우리 뭐 시장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고 언론인들이 파악하셨겠지만 구리도시공사에 근무하던 그 과장급 직원 하나가 그 시점에 인근한 도시에 도시공사로 옮긴 것 사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사 내용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대장동 기획팀이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건 그분의 이력만 보면 그러면 그분이 구리도시공사에 오기 전에 대장동 기획팀에 있었는지 그건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던지셨고 어제 확인해 준 바로는 일단 그 해당 직원은 구리도시공사로 오기 전에 고양도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구리도시공사로 왔다. 그리고 인접한 뭐 다 아시니까 밝히죠. 하남도시공사로 옮겨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어제 그 담당관과 담당 그 팀장님의 표현은 이런 적이었어요.
대장동 기획팀 이렇게 해서 대장동에서 그걸 한 게 아니고 대장동 기획팀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 사업을 운영하는 뭐 이런 방식의 표현이 기사 중에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니겠느냐고 유추한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의 출처가 우리 구리시의 어떤 국장이어가지고 기사에 AA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으면 감사 파트에서는 그 해당 국장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관계 확인 안 하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시장에게도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장께는 못 물어보셨답니다. 못 물어보셨다는 거고 그냥 그런 정도로 유추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담당했던 팀장님의 얘기는 이런 뉘앙스 정도로 어제 정리를 했었어요. 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쪽 그 도시공사와 관련된 전반적 감사를 하는 와중에 400억 정도의 그 금액이 좌지우지되는 어떤 뭐 사업, 그게 전체 큰 사업이 몇천억짜리 사업 중에 400억짜리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또는 400억짜리 단위 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감사 또는 집중도는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400억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리시 자체 조사팀에서 감사한 결과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그게 혹시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다면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현재 5명 이쪽 자체 조사한 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럼 고발을 했으면 당연히 이 구리도시공사에서 이직이 안 됐을 텐데 왜 이직이 됐느냐? 이직됐는데 이제 그게 시기적인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시에다가 조회했던 문제가 있고, 현재 그 이직 제안한 현재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은 도시공사 사장은 사의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그 감사 진행 중인 사안에서 지금 면직 제안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그 해당 직원은 날짜별로 시에다가 도시공사 쪽에서 뭐 요구를 했는데 그 날짜 사이 전에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다시 한번 자세한 그 이직 경위라든가 이것들은 다음 주례 모임을 통해서 의회에서 또 보고를 받자고 어제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그 해당된 지난 주에 브리핑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고 드릴 때 브리핑할 때 이제 우리 각종 단체와 간담회 진행한다고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례 브리핑 끝나고 목요일서부터 목요일 그 자유촌연맹 구리시지회 역시 목요일 오후에 통장연합회, 금요일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주민자치협의회, 어제 대한노인회 해서 지금 현재 5개 단체와 이 자리에서 지금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당초에는 보통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예정을 했냐면은 그 해당 단체의 임원들 약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자석해서 특별한 형식 없이 각종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정리해서 회신하겠다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시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막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100분쯤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노인회하고 한 90분쯤 했는데 절반쯤 끝났는데 90분이 지나서 다음에 2차 때 다시 한번 하자고 말씀드려서 정리를 했고 이후에도 지금 현재 확정된 게 대한 여성단체협의회, 학부모지원단, 민족통일구리시협의회,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 외식업 구리시지부, 대한미용사회지부에서 일단 2월 초까지 현재 한 10개 정도 더 예정이 되어 있고 계속 우리 의정팀에서 해당 단체들과 날짜 조율하고 기간 협약해서 의원님들 일정이 되는 한 가능한 한 많은 그 시의 단체들과 실제로 직접 의원님들이 애로사항 또는 어떤 그 제도 개선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청취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오늘 내려오기 전에 저 의사팀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고 왔습니다. 언론 스크립을 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그 2월 15일자 엊그제 우리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기호일보의 윤덕신 기자님이 자원봉사센터장 그 지난 시기 자원봉사센터장 근무하셨던 분의 그 급여 보수 과다 지급 논란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에게 이 부분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일보의 우리 고현문 기자께서 현수막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써주신 게 있습니다.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작년 처음 주례 모임 여기 언론 브리핑 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구대의회 출범해서 들어와서 추석 명절 앞두고 나서 우리 광고물 담당 팀장이 한번 의장실을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소위 명절 같은 때 이제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 시도의원들, 그다음에 시장 포함해서 이분들이 그 거리에 내걸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하고 실제로 그 현수막을 안 걸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시장이 바뀐 상태에서 추석에 이제 인사 현수막을 거는 거를 허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합법한 거냐? 그리고 시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기사의 내용처럼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실질 권한을 가진 게 시장 군수인데 본인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어떻게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겠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과 의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담당 팀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추석 백경현 시장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은 곳곳에 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1월 1일 앞두고 역시 이제 현수막들이 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도의원 내걸었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어디다 걸었냐면 그 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펜스 옆에 있는 거기다가 11장인가를 거기에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그 게시판 되어 있는 현수막란에다가 구리시원 일동 명의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현수막 걸었는데 다행히 1월 달에는 시장이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기사가 나올 시점에 이 기사의 핵심은 정당 현수막만 명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1월 1일 달에 정당 현수막 개념으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의견 광고 형태와 새해 인사 현수막이 달렸고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 그 위에 시장 명의의 설날 복 많이 받으라는 현수막이 다시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시장이 내건 현수막의 예산 사용 내역이 뭔지 등등을 좀 자료로 요구하고 조금 그런 아이러니는 한번 좀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어 버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단속을 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그 답답함이 있어서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정당 현수막, 소위 국회의원들이 내고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필요들에 의해서 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양성화하는 방안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시도 의원들이나 만약에 정당의 당협위원장이 명절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내거는 현수막 다 불법입니다. 실제로 허가 받지도 않고요. 선거 시기 외에 선관위에서 허락하는 범위 외에는 사거리에다 내거는 또는 그 보행되는
횡단 건널목에다 거는 거 다 불법입니다. 단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주셔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현수막 관리가 이루어져야 깨끗한 구리시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의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좀 관심 가져서 취재해 주시고 보도도 좀 해주셔서 여론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브리핑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자유로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먼저 손을 들어서 질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질의 시작 전에 소속 언론사와 도남을 밝혀주시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일보 김용수 기자입니다. 예, 경자님. 이 대장동 기획 관련 건이 좀 기대를 했는데 특별히 확인된 게 없어요. 네, 확인된 게 없네요. 이게 하여튼 시의회에서 따져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관련해가지고 시원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 차원에서 좀 몇 마디 하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의장님께서 관련자들하고 미팅 결과 이렇게 확인하는 건 400억 기획팀하고 이 경찰서에는 고발한 건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네, 어저께 보고받은 바로. 네. 네. 우리 씨가 고발한 것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아마 사장이야 좀 되겠죠. 네. 이게 또 5분인지 저는 4분으로 알고 있는데 팩트 관계가 좀 맞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구리 씨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행정적인 문제로 고발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마 그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취재 중에 있는데요. 그 건이라고 보면 이 대장동 기획팀 400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으로 보여지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지 연계가 됐는지 제가 이게 좀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추가로 고발장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가 나오면 그 결과 자료라든지 해서 좀 입수되는 대로 좀 하셔가지고 좀 기사의 전후 관계가 네. 명쾌하게 좀 풀어지는지 좀 따져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당초에 소박한 생각으로는 자료 요구하면 자료가 집행부부터 와서 우리 주례 회의 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은 전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도 못 주겠다, 보고도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뭐 해당 감사 담당관이 오셔가지고 최소한의 기사 내용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 정도를 어제 확인한 결과고 그 결과치 아까 설명드렸고 김동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4분 이제 취재 결과로는 4분인데 5분 그런 것도 이렇게 주시면 저희도 또 계속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거고요. 거꾸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 내용에 대한 보고도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우리 지방공사 쪽에서 이런 그 기사 내용과 관련된 내부적인 뭐 정리된 상황 파악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할 거고 이제 하나 더 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팩트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의 소스가 백경현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감사 담당관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과연 그 기사가 백경현 시장이 얘기한 100%의 팩트인지 이런 부분은 거꾸로 언론에서 우리 그 해당 기사를 쓰신 분하고도 좀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주셔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그 시장과 그 관련 취재를 하실 때 녹취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하면 정확하게 어느 쪽이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도 적확도가 드러날 텐데
어제 우리 그 집행부 감사 담당 파트 쪽에 있는 쪽의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400억은 그런 뉘앙스의 얘기로 했던 것들이지 이게 특정하게 이 사람이 뭐 대장동 계획좀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쓰여지지 않겠느냐라고 유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를 확인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도 좀 해당 부분을 좀 취재해 주시고 해서 사실관계를 그렇게 좀 서로 같이 밝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 기자님. 네, 시민님 송준 기자입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언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400억의 수익을 냈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나온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지가 어디인지 나와요? 아니요, 그것도 어제 그 저기로는 이제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애매해요. 네. 얘기를 이제 뭐 해줄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기사의 소스가 만약에 시장이 아니고 현직 시장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국장이거나 과장이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된다면 감사 부서에서 당연히 사실관계 확인했겠죠. 그래서 그게 그 400억을 어떤 취지로 얘기한 거냐, 그 400억이 어디 거냐, 실제로 이거 뭐 한 게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소스가 시장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그 시장의 통제를 받는 감사 이 파트 쪽에서 시장님께 감히 가서 이거 정말 사실입니까? 이 얘기 하셨습니까?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게 언론의 몫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의회는 사실 시장을 불러놓고 의회가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또 뭐 단일 안건을 가지고 주례위에 모실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시정 질문이 됐던 뭐 다른 이제 본회의장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기가 도가 될 터이고 현실적으로는 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구리시 감사과 자체 감사에 4분이든 5분이든 고발 조치한 건 팩트고. 네, 그건 팩트고. 네, 그럼 그 내용 안에 뭐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됐든 뭐 임원이 됐든 거기 과장이 됐든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사업지에 어느 시행사를 문서로 도왔든 뭐로 도왔든 했다는 행위는 팩트라는 얘기네요. 어제 그렇게 설명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설명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의 보도라든가 쭉 의회가 이렇게 그 스크린 해온 바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는 이게 구리시 도시공사를 그냥 하나로 타켓으로 한 감사가 아니었고 소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대장동 민간 합동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니까 민간 개발 합동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여타의 이런 도시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감사였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가 갈매 지산센터 사업이었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기이 진행된 사업 중에 집중적으로 봤던 그 내용이 갈매 지산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봤던 거였고 그 내용 그래서 이제 한 번 연장해서 그 2번에 걸쳐서 했다라는 거였고 그건 이제 감사 종료가 됐는데 아직 결과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쪽 자체 쪽에서는 그렇게 무슨 지산센터 사업이거나 무슨 특정한 어떤 개발 사업 전반을 하나를 찍어서 본 건 아니고 그 도시공사의 행정행위 전반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아까 우리 취재하신 김동수 기자님 아까 뭐 허위 공문서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어제 그 얘기는 저희한테는 해주지 않고 여하튼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통 조직상에 있는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건 맞다. 여기까지가 어제 집행부에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예, 우리 최강대 기자님. 아시아뉴스 통신 최강대 기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남도시공사로 간 조국석 과장이라는 친구가 네. 5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들어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뭐 기간 때문에 걔가 그 사람이 글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구리도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소지는 만들어질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시공사에 답변을 요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설명 들은 바로는 뭐 날짜를 몇 개 명기를 했어요. 12월 26일자에 뭐가 있었고 뭐 27일에 있었고 28일에 있었는데 그 의원 면직 처리된 게 그 날짜였고 시에 저 도시공사 쪽으로 공문이 이제 이런 정도 설명이어서 그 해당 부분 아까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사실관계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규정적으로 경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면접 처리를 못하는 게 규정인데 뭐 도시공사가 임의로 한 건지 아니면 규정 자체가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건지 그건 이제 어제 이쪽에서는 구두 보고를 받았고 도시공사에 그 소위 그 말씀하신 그 저 조모 과장의 면직 그다음에 이 저 회사 옮기는 과정에 혹시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시공사에 보고 받아서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해 보면은 네. 작년 12월 27일 날 네. 그 조 과장이 그 퇴사를 하고 네. 28일 날 하남도시공사로 바로 취직을 해서 출근을 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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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은 미리 그 전부터 조석 과장은 하남도시공사 공모에 응했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주변 취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고 나서 우리 사무과장님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그냥 이제 기초 관계는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모 과장은 하남도시공사의 경력직 사원 모집에 미리 응모했고 그 결과치를 보고 이쪽에 사표 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쪽에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데 그 사표를 수리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또는 그 사표 수리 과정에 도시공사하고 이 지도감독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의회가 행정적으로 따져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남도시공사 그 인사 담당 부장은 네.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친구가 그쪽으로 들어올 때 면접을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 구리도시공사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아예 모르고 그냥 프로필 나와 있는 것대로만 해서 면접을 봤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구리도시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간다 안 간다에 대한 것을 좀 도시공사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이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질문의 정확한 그러니까 구리도시공사가 지금 그 친구가 퇴사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모 과장이 하남도시공사에 취직하는 과정에 뭐 그쪽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건 그건 제 현재 판단으로는 구리도시공사나 구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구리시에서 살펴봐야 할 건 저희 의회가 살펴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이직 제한 이런 면직 뭐 사표 처리 제한 이런 것들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안 왔느냐 만약에 안 지켜졌다면 그 안 지킨 책임이 도시공사에 있느냐 도시공사를 그 지도 감독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느냐 등등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 의회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송영환 기자님. 대탁기관의 송영환 기자입니다. 5명 중에 도시공사 사장님과 본부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어제 듣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개통 쭉 5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두 분이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면접 처리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수사와 감사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가 됐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혐의가 없는 거냐 아무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잖아도 비슷한 질문을 어제 전문위원님 제가 그러면 왜 사장은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 여기는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확인. 그러니까 네 어제 확인해 준 바로는 사장, 본부장
그 담당 부장, 팀장, 과장 이 계통에 있는 행정적 계통에 있는 5이 고발됐다. 그리고 어제 저희도 비슷한 질문을 아니 한간의 사장은 사의를 표했는데 이거 뭐 감사 중 수사 중 때문에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왜 그 과장은 됐을까요? 그렇게 질문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강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22일 날 공문이 왔었고 26일 날 뭐 이런 이제 자료 없이 그냥 그 말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어떤 일정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임명권자가 면접 처리를 했을 경우에 사표 수리했을 경우는 우리가 감사 결과를 못 받아보니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네. 지금 감사 결과 보고를 앞두고 있고 네. 수사를 우리가 수사 결과도 알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네. 다 발표를 안 하니까 궁금할 뿐이지만 저희도 궁금합니다. 의외도. 의회한테 안 가는데 기대한테 가겠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시자고요.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퍼즐 맞출 수 있는 부분과 우리 기자님들이 여러 가지 주변 취재라든가 이 방증 취재를 통해서 그 맞춘 퍼즐을 합치다 보면 진실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아질까요? 일단 의회에서는 그건 우리 전화 자체를 안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됐는지만 해도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지금 계속 있고 수사 중이고 감사 결과 보고가 안 됐는데도 사표를 수리했다, 면접 처리를 했다면 본인들이 어떤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표 수리의 개념이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 또는 임원인 본부장의 사표 수리는 사장의 사표 수리를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이 수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과장은 이제 도시공사 내에서 이 사표 수리를 해가지고 행정 처리를 완결한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군데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도시공사와 도시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도시개발사업단 이 부분에서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다음에 어디까지 실제 결제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해당 과장의 뭐 사표가 만약 처리되었다면 어느 파트까지 정답인지 그건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본부장 임명권은 사장한테 있는 거고 사장한테 시장한테 있는 거고. 네네네. 그건 그렇게 서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추적을 해보겠지만 네. 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취재진이 어려운 게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한승목 기자님. 조금 다른지 예, 그래 주셔도 됩니다. 지금 세형주택, 네. 세형주택에 대해서 진상조사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아까 말씀 행정조사특위의 7차 회의까지 끝냈고요. 아직 활동 기간은 남아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종 행조특위에서 집행부에 이제 지금 아직 내용은 전 전달받지 못했고요. 뭔가 권고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중간 과정의 행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 이런 일이 있으니 뭐 이렇게 좀 권고하는 권고문을 집행부에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본회의 의결을 해야 의회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서 월요일 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했다. 그래서 그날 아마 권고문안이 나올 거고요. 이 권고문안 말고도 총괄적으로 행정조사특위의 이제 결과 보고서는 이제 만료되는 시점에 지금 아마 저희가 2월 말로 돼 있나요? 네,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 말까지 쭉 진행해서 행정 보고서가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중에서 네. 의장님 기사 보셨겠지만 인창동 아동센터 네. 예, 여기 계신데 우리 이영실 국장님이 단독 취재해가지고 지금 한 6탄째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걸 인용을 해서 지금 한 5탄째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억울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의회에서 진상조사 같은 거 생각이 있으신지 좀 예.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제 초창기에 우리 여기 뭐 자리 같이 하셨지만 이영실 기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도 의장실로 가져오셨고
여러 가지 뭐 방증 취재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 개개인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실관계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회가 집행부로 하여금 뭐 좀 이렇게 다시 살펴봐야 될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뭐 세형주택처럼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면 일단 일감으로 아직 의원님들과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일감으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그냥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의회가 적어도 뭐 어떤 사무조사 특위 정도를 하려면 이제 그 특위를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 또는 어떤 바로잡히는 이런 사안들이 우리 다수의 구리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영향 미쳐지는 그러니까 의회의 상당 부분을 투여하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이제 개인 사인 간의 문제가 그것도 이제 집단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그분의 어려움 심지어 그 우리 이영실 기자님이나 한승목 기자님이 쓰신 그 지금 어려우신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문제를 행정사무조사 특위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감으로. 근데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혹시라도 의논해서 그렇게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첫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손준영 기자님. 네, 저도 다른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의장님이 의정 브리핑 하실 때 영상을 네네네. 이 영상을 외부로 나갑니까? 아니요. 그냥 저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전통시장을 나갔는데요. 네네. 상인분 몇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점 실명제 반대하고 노점들을 빨리 철거하는 게 답이다.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예. 유튜브. 어디서 봤냐고 그랬더니 네. 의회에서 나온 영상을 봤답니다. 네네네. 그 중에는 노점도 또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좀 취재하는데도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네네. 의장님 의정 브리핑 끝나고 나면은 기자들이 이제 또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일부 질문이 안 나갔으면 하는 거는 블라인드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 제가 이제 그 절차는 이제 일단 기본 취지 하나는요. 예. 제가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이런 의정 브리핑도 하고 하는 이유는 공개되고 투명한 게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처럼 실제 우리가 매체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모든 시민들이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언론인들이 충분히 전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진행되는 과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그냥 뭐 특별히 편집 안 하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원칙대로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동주민센터 담벼락에 예를 들면 동주민들에게 알리는 무슨 그런 뭐 언제까지 뭐 하세요, 뭐 불조심하세요, 적십자 외비 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냥 용인하는 거지요. 그것까지를 원칙적으로 그냥 원리주의자처럼 하지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 적어도 법을 집행하고 법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같은 정치인들 또는 선거직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 이제 그래서 뭐 평가가 다르겠지만 지난 4년간 여하튼 그 현수막과 관련해서 서로가 그런 합의를 통해서 명절에 걸지 말자. 그래서 시장도 안 걸고 국회의원도 안 걸고 뭐 시도의원들도 안 걸어서 명절 때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를 만든 그 문화를 일거에 지금 6개월 만에 깨서 가서 보시면 사거리에
대여섯 개씩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단속을 하자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건 계속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또 개별 질문 따로 요청하는 걸로 정리할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설 연휴여서 못 뵐 것 같고요. 하여튼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3번 해서 다 계속 이렇게 우리 언론인들께서 관심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오셔서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계속 풍성하게 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제공해드리고 또 이렇게 피드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주신 것들 의회가 또 더 받아서 저희 의정 활동하는데 반영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의 목표는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구리시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따로 설명절 인사 못 드릴 것 같으니까 명절 잘 보내십시오. 명절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